와,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지금 수아님 여기 없겠네요. 네. 본인이 먼저 PR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뭐 취준생분도 있을 거고 20대, 30대 그 이상 분도 있을 건데 대부분은 20대에는 우리가 공채를 하잖아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면접중대장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현지에서 취업에 성공한 분들, 그리고 물론 한국에서도 지금 취업에 성공한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조금 더 다양한 관점으로 점들을 연결시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저보다는 훨씬 더 나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다니고 있어요. 오늘은 지금 여기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에서 또 점들을 선으로 연결시킨 한 분을 만나 뵙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듣고 제가 궁금한 거,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할 법할 만한 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1년 반째 디지털 마케터로 활동하고 있는 소야입니다. 소야님, 디지털 마케터라고 하셨는데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공기업 취준생이라고 하셨었잖아요. 공기업 취준생에서 이 먼 스페인까지 오셔서 갑자기 전공도 관광 경영이 아닌 디지털 마케터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왜 그렇게 이러한 선택을 하셨는지 저는 그게 진짜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공기업 취준생에서 이렇게 디지털 마케터가 될 수 있었어요? 일단 제가 대학교 때 전공이 관광 경영학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전공을 공부하다가 항공업에 가장 관심이 많아서 공항공사 취업을 꿈꿨었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하다가 교환학생을 스페인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 이유도 사실 공항공사에서 그 중남미와 추후에 많은 비즈니스를 할 거다. 그래서 스페인어를 잘하는 인재가 더 유리할 거다라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그럼 나는 스페인어를 제2외국어로 배워야겠다라는 결심을 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스페인 교환학생을 처음으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럼 공기업을 원래 공항공사라는 게 사실 공기업 정도 레벨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기업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거기에서 인턴 하신 거예요? 아니요. 공항공사에서 인턴은 한 적은 없고 한국공항공사에서 공모전을 개최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입상을 최우수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항공사에서 공모전을 해서 거기 입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조언을 해준 거죠. 야, 너 어차피 이쪽에서 일하려면 스페인어 한번 배워봐. 그래서 스페인어를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뭐 유일한 이유는 아니지만 사실 가장 큰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였고, 이제 그 당시에 공항공사 공모전을 참여했을 때 그 당때 이제 해외 사업부 담당자님께서 앞으로의 향후의 공항공사 계획들, 사업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때 이제 스페인어를 잘하는 인재가 많이 필요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결심을 하게 됐어요. 뭐 이 영상은 저는 뭐 20대 30대도 볼 거지만 저는 10대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공항공사라는 게 뭐예요? 공항공사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가장 큰 거의 신의 직장, 꿈의 직장이라고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있고 또 한국공항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말 그대로 인천국제공항만 담당하고,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에 있는 국내 공항을 이제 관리하고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천공항공사가 꿈의 직장이었나? 라고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왜 꿈의 직장이에요, 공항이? 일단 제가 관광이 전공이고 그래서 여행을 너무 좋아했어요. 좋아하고 지금도.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나홀로 여행 프로젝트라고 혼자 이제 배낭을 메고 세계 여행을 다니는 그런 혼자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렇게 전 세계를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가장 여행 그 모든 순간에서 설레는 때가 바로 공항에 있을 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사실 여행 가기 전이 더 설레잖아요. 준비할 때. 그래서 그 공항에 딱 처음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그 설렘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되게 다양한 나라의 공항을 다니면서 우리나라 공항만큼 정말 시설도 잘 돼 있고 뭔가 서비스가 좋은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맞아. 그래서 이런 공항을 더 우리나라를 뭔가 더 세계인들한테 우리나라 공항이 이런 곳이야, 이런 거를 더 보여줄 수 있는데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공항공사에
입사를 꿈꿨습니다. 와, 대박이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이 지금 목표가 엄청 뚜렷하셨는데 갑자기 공항공사에서 일을 안 하고 지금 스페인에서 디지털 마케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교환학생을 가게 된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공항공사에 가고 싶어서 스페인어 공부를 시작했고, 저희 이제 학과에서는 관광경영학과에서 보통 교환학생을 한 번씩 꼭 가요. 그래서 저는 그럼 스페인어를 배우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가자 해서 스페인 교환학생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제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언어를 너무 좋아해서 영어 공부도 혼자 열심히 했고 늘 유학을 꿈꿨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됐고, 그래서 첫 해외에서의 생활이었는데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매일 뭐 외국인 친구들과 영어로 대화하는 것도 행복했고, 또 스페인어를 이제 현지에서 듣는 것도 너무 즐거웠고, 무엇보다 이 스페인의 문화가 저랑 되게 잘 맞았어요. 스페인 사람들이 사실 한국인이랑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정말 정도 많고, 그리고 사실 다른 어떤 유럽 나라보다 밤에도 되게 안전하게 많이 돌아다닐 수 있고, 그리고 뭔가 가족적인 이런 문화도 너무 좋았고, 되게 스페인 문화가 저랑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되게 뭔가 더 스페인이라는 곳을 알고 싶고 스페인어도 더 잘하고 싶고, 무엇보다 여기서 내가 일을 해보면 더 오래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와, 엄청난데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교환학생에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시 이제 교환학생을 하고 이제 돌아가셨다가 준비를 해서 다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관광 경영과 항공사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디지털 마케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마케터가 무슨 일인지, 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뭐야, 나는 경영학과인데 디지털 마케터가 뭐야, 그런 학과는 없는데 라고 또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거든요. 디지털 마케터가 뭐고 어떻게 그렇게 점들을 연결시키셨는지 편하게. 관광학에서 마케터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교환학생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1년 휴학을 했었어요. 왜냐면 언어 공부도 더 하고 싶었고, 커리어적으로 뭔가 인턴십도 하고 싶고, 그래서 휴학을 했고, 그러면서 그 휴학 1년 동안 총 3곳의 기업에서 인턴십을 했어요. 미국계 스타트업에서 콘텐츠 마케팅 인턴을 했고, 그 이후에는 주한 스페인 상공회의소에서 콘텐츠 및 이벤트 관리 인턴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관광업계 스타트업에서 콘텐츠 마케팅 인턴을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마케팅을 이제 전문적으로 기업에서 배워보고 직접 해보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저는 뭔가 창의적으로 기획하고 만들고,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마케팅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일인데, 그게 되게 숫자적으로, 수치적으로 이런 내가 만든 콘텐츠가 노출수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매출이 늘고, 이게 보이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는 마케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그 중에서도 마케팅도 영역이 정말 다양한데, 제가 디지털 마케팅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어쨌든 제 목표는 해외 취업이었고, 해외 취업을 하려면 마케팅 중에서도 사실 디지털 마케팅이 가장 수요가 많아요. 왜냐면 계속해서 요즘 AI, 챗GPT도 계속 생겨나고 발전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디지털 마케팅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SNS, 인스타그램이라던가 틱톡이라던가 페이스북이라던가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것도 디지털 마케팅의 일종이고, 또 검색 광고죠. 흔히 네이버나 구글에서 이런 검색 광고를 최적화하고 하는 일도, 관리하는 일도 디지털 마케터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마케팅의 수요가 가장 많았고, 무엇보다 외국인으로서 아무리 언어를 잘해도 현지인을 이기긴 힘들거든요. 그런데 콘텐츠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언어를 정말 잘해야 해서, 외국인으로서 나한테 유리한 거는 콘텐츠 쪽보다는 디지털이겠다.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으로 결심했어요. 사실 처음이니까 디지털 마케팅은 콘텐츠 마케팅의 세부적인 차이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제가 그 소야님의 링크드인을 지금 이 영상에 그 댓글로 남겨드리면은 궁금한 분들은 한번 차이점 한번 여쭤보시면 전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그럼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공기업을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사실 준비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잖아요.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놓고 지금 인턴을 3번 하셨는데,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그 점들이 아예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여행도 좋아하셨고, 지금 히스토리가 나 혼자 뭔가 도전하는 것도 좋아했고, 관련된 공항에 대한 설렘, 그런 것들을 뭐 본인의 뭐 역량이 아니지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저는 좀 빨리 찾았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턴을 이제 마케팅 쪽으로 하셨잖아요. 마케팅. 그러면 인턴을 마케팅 쪽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인턴을 마케팅으로 하게 된 계기는 제가 대학교 시절에 대외 활동을 정말 많이 했는데, 관광 쪽 대외 활동은 대부분 그때는 몰랐는데 콘텐츠 마케팅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번은 타이항공이라는 항공사에서 대외 활동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타이항공을 홍보하기 위한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 올리는 활동이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제가 뭐 마케팅이 전공도 아니었고 그냥 하는구나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콘텐츠 마케팅이었고, 그래서 그런 이미 저에게 다양한 대외 활동을 통한 뭐 콘텐츠 작업을 해본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인턴십을 지원을 하면 좋겠다 해서 콘텐츠 마케팅 인턴을 하게 됐습니다. 와, 소야님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의 활동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점들이 되게 촘촘해요. 점들이 되게 촘촘하고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땐 되게 일관성이 되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굉장히 잘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경험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의 연결 점들을 지금 잘 못 찾고 있는데, 오늘 이제 소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되게 더 궁금해졌어요. 이분이 앞으로 좀 뭘 더 하실까? 더 그런 것도 궁금해지고, 디지털 마케터로서 활동하고 계신데, 디지털 마케터가 하는 일을 또 궁금할 수 있단 말이에요. 디지털 마케터가 지금 어떤 일을 하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단 디지털 마케터가 하는 일도 정말 다양한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저는 지금 구글 협력사에서 영국 아일랜드 고객사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PPC라고 검색 광고를 맡고 있고, SE의 그런 구글 애즈 계정을 저희가 최적화하고 캠페인을 또 빌드도 하고, 이렇게 검색 광고를 최적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같이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협력사라는 게 뭐 영국 아일랜드 이제 이런 회사들이 소야님의 회사에 검색 광고, 구글 검색 광고나 그런 거를 맡기면, 뭐 우리 회사 이렇게 노출 좀 잘 시켜주세요, 그런 검색 광고를 맡기면 그거를 이제 소야님께서 잘 노출이 더 잘 되게 구글에서 그렇게 다 기획하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을 분석해주고 그 회사들이 돈을 낸 만큼 그 성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돕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쉽게 예시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가게 카페를 운영하는데 카페 이름이 뭐 브리스톨이면 그 카페를 사람들이 뭐 바르셀로나 카페를 검색을 했을 때 가장 상단에 뜨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최적화를 하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이버나 이제 이런 데서도 우리가 뭐 대행사나 뭐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하시는 건데, 그게 이제 구글에서 구글 협력사로서 지금 일을 하시는 건데, 그럼 제가 이거는 갑자기 기습을 한번 여쭤볼게요. 뭐가 어떻게 됐던 지금 우리가 취업을 하는데 뭐 좋아하는 일도 하긴 해야 되지만 먹고 사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일단 생존을 해야지 그 다음이 있는 거니까. 소야님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에서 취준을 하셨을 때 취준 생활을 한 얼마 정도 하셨어요? 저는 한국에서는 한 반년 정도 했습니다. 반년. 네. 그러면 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냐면 누군가는 6개월도 하고 또 누군가는 3년, 4년 계속 이어가는데, 해외 취업이라는 거를 아예 우리는 생각도 못 해본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어떠한 본인만의 어떤 경험에서 저는 나왔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선택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공기업을 이제 준비하다가 6개월 만에 과감히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 본인만의 선택 기준 혹시 그런 거 있나요? 그러니까 공기업을 지금 막 준비했잖아요. 그럼 공기업을 대부분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은 한국에서는 뭐 6개월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한국공항공사랑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 공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막 1년, 2년 막 필기시험에 막 매몰돼 있잖아요. 그게 아까우니까. 근데 그걸 버리고 다른 걸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고요. 근데 소야님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취준하고
바로 과감히 떠났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떠날 수 있었는지. 한국에서 이제 취업 준비를 했던 기간은 제가 4학년 2학기,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이제 취업 준비를 했었고, 그 이후에 사실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한 관광 스타트업에서 CX 매니저로 커리어를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일을 하면서 더 명확해진 거예요. 일이 재미도 있었고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났지만 제가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중 하나는 외국어를 쓰면서 일을 하는 거였는데 전혀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정말 취업을 하고 얼마 안 돼서 계속해서 링크드인으로 해외 시장을 두드렸어요. 막 한국에 있는 외국계 회사랑도 계속 면접도 보고 그렇게 6개월을 하다가 번아웃이 왔고, 그때 이제 번아웃을 계기로 퇴사를 결심하고 이제 바로 스페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정말 연락이 뭐 합격 불합격 소식도 없던 스페인 회사들이었는데 먼저 지금 다니는 회사의 한 매니저가 연락이 와서 링크드인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회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지금 수아님 여기 없겠네요. 네. 본인이 먼저 PR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뭐 취준생분도 있을 거고 20대 30대 그 이상 분도 있을 건데,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지금 정규직 공채가 아니면 나머지는 뭐 사람인이나 인크루트에 뭐 지원을 하지만 대부분은 20대에는 우리가 공채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소연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과 직무를 제가 봤을 때 미리 정해놨고, 그게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일단 뿌렸는데 해외가 지금 일단 우선순위가 1번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움직이셨네요. 맞아요. 많이 움직이고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들이 이제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자, 아무쪼록 지금 오늘 이제 이 영상은 뭐 다른 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뭐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상위 20%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저는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저는 80%, 저를 포함해서 파레토의 법칙의 80%가 사는 방법은 간단한 것 같아요. 일단 많이 움직이고 실행하고 거기에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거. 그래서 나만의 기준을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그 기준점을 잡아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을 저는 좀 모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도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소연님의 영상을 이제 보면서 저렇게 취업을 할 수도 있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저는 좋은 영상이 됐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취업에 관련돼 있어서 뭐 지금도 고민하는 분들한테 한마디를 해주실 게 있다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면접 중대장님께서도 강조를 하시지만 점들의 연결인데요. 그래서 저는 스티브 잡스가 말한 커넥트 닷스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는데, 뭔가 당시에는 왜 나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서 떨어졌을 때 나는 왜 이럴까? 왜 자꾸 떨어지지? 근데 그것도 하나의 다 점이거든요. 거기에 떨어진 이유는 더 좋은데 더 뭐 나에게 맞는 곳에 가려고 돌이켜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분명 그 준비 기간이 정말 힘들고 지치기도 하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 정말 끊임없이 포기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가 안 됐을 때, 그 실패를 했을 때 이유가 뭔지 분석을 하고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자기에게 맞는 일이 분명히 찾아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궁금한 거는, 이제 점들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선으로 연결시키셨는데 또 취업해보니까 끝인가요? 아니죠. 어때요? 취업해보니까? 취업하고 나서도 사실 해외에서 특히 사는 거는 일하면서 산다는 게 고충이 정말 많죠. 그래서 극복해야 됐던 것들도 많고요. 예를 들어서 처음 이제 왔을 때는 제가 영국 영어에는 사실 익숙하지 않아서 그 클라이언트들이랑 미팅을 하는데 잘 알아먹지 못해서 고생을 하기도 했고, 또 이제 마케팅을 제가 뭐 디지털 마케팅을 그 전에 경험을 전문적으로 안 했다 보니까 이렇게 새롭게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런 고충들도 있었죠. 그럼 앞으로
이 스페인에서 어떻게 살아남으실 거예요? 우리 저희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한테 딱 확언을 해줘야지 더 열심히 살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앞으로 어떻게 생존할 거예요? 한마디 해주세요. 앞으로 저는 스페인에서 인하우스 브랜드 마케터가 되는 게 꿈이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제가 다양한 뭐 커리어 코칭이라던가 아니면 스페인 위 소야라는 또 새로운 계정을 통해서 스페인을 뭐 홍보를 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계속 스페인에서 생존해 나갈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케터가 되는 게 꿈입니다. 아,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아무튼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소야님한테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자면, 만약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 한해서만 소야님한테 뭔가 해외 취업이라든가 해외 이야기 그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면접중대장을 팔아서 만약에 메시지를 드린다면 답을 해주실 거예요? 네, 물론이죠. 그 뭐 링크드인이나 블로그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면접 중대장님 영상 보고 오셨다고 하시면 제가 커피챗을 한번 온라인으로 해드릴 계획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 커피는 안 사주셔도 되고요. 그냥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해외 취업할 수 있어요? 막 이런 질문보다 소야님의 히스토리를 이렇게 봤는데 저는 여기에서 해외에서 어떤 걸 하면 좀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해외 취업이 꼭 아니더라도 교환학생에 대한 영상을 제가 이 위에다가 같이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교환학생을 뭐 해야 되는 거,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보다는 이쪽에서 훨씬 더 실제 경험하신 그런 것들이 인사이트가 훨씬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부탁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꼭 활용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아무튼 소야님 스페인에서 원하는 브랜드 마케터 1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쳐주시고요. 오늘 인터뷰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